자, 마이크로 플루이드 시스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모멘텀 밸런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주로 이제 이 파트의 마지막 결론은 이제 프릭션 로스, 특히 이제 레이놀즈 넘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놀즈 넘버는 이번 학기 강의 초기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마이크로 플루이드 시스템의 유체 거동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파라미터 중에 하나이고, 무차원수입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의 숫자만 딱 주어지게 되면은 유체가 마이크로 시스템 환경에서 어떻게 거동할지 이렇게 딱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했죠. 요거까지 가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고,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수 있게 돼요. 지난번까지는 나비엘 스톡스 이퀘이션으로부터 유체 거동을 해석하는 솔빙,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를 직접 다 해보셨죠. 그래서 이 나비엘 스톡스 이퀘이션이 비록 뭐 편미분 방정식이고 넌리니어 텀도 존재를 하게 되지만, 우리가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통상 관찰이 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고 하면은 의외로 식이 간단해져서 어널리틱하게도 우리가 잘 풀 수가 있었고, 우리가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비엘 스톡스 이퀘이션을 풀어서 유체 거동, 뭐 우리가 하계한 파졸 플로우를 많이 봤는데, 그렇게 나비엘 스톡스 이퀘이션을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컨트롤 볼륨을 잡아서 그거에 어떤 밸런스 이퀘이션을 풀므로써도 우리가 할 수 있었죠. 똑같은 결론. 그러니까 나비엘 스톡스 이퀘이션과 똑같은 결론이 다다랐었던 거죠. 오늘 이제 레이놀즈 넘버, 프릭션 로스 등등등 이제 모멘텀 밸런스 마지막 파트로 갈 때 하겐 파젤 플로우를 조금 더 보기는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하는 거를 볼 건데, 그것까지 보고 가면서 이제 모멘텀 밸런스 마지막 정리를 하고 레이놀즈 넘버 등등등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걸 다루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전히 레탱귤러 코디네이트를 쓸 수 있는가? 사실 마이크로 플루이딕 환경은 물론 전통적으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는 이제 리소그래피, 특히 포토 리소그래피로 만든 마스터에서 우리가 PDMS 혹은 기타 다른 일레스토머를 몰딩을 하고 그거를 또 다른 기판에 붙여서 만드는, 요게 가장 전통적인 어떤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이었고, 이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채널이 이렇게 렉탱귤 형태이기 때문에 렉탱귤러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썼으면 됐어요. 렉탱귤러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필러리 튜브, 글래스 캐필러리 튜브를 열을 가하고 늘려서 어떤 이렇게 실린더리컬 형태의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 렉탱귤러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바로 쓰기가 어렵고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써야 되죠. 다만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이 통상적으로 여러분한테 덜 익숙하고 알제브라가 보다 복잡해서 꺼려하죠. 쓰는 거를 쉽게 얘기해서 꺼려하는 것도 있고 풀기도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뭐 그래도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알 필요는 있으니까 한번 보죠. 자, 실린더 모양의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프레셔가 크고 프레셔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플로우가 생기게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이제 플로우가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제 이 플루이드 요 바운더리에서 넌 슬립을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레팅귤러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플로우의 프로파일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형적인
하겐 파조의 플루가 될 거고, 그죠? 실린더리카 코디네이트를 쓰면 여기서 일로 뭐 gx가 될 거고, 그죠? r이 있고 중간에 각도 세타. 네, 대략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통상 이제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은 터뷸런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디멘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거를 레이놀즈 넘버를 통해서 보다 이제 정량적으로 볼 건데, 라미나 플로우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세타 방향으로 어떤 플로우가 없다는 뜻이죠.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써볼게요. due to 라미나 플로우. 그래서 라미나 플로우이기 때문에 세타 방향으로 속도 없고요. R 방향으로 속도가 없죠. 그냥 측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얘기인즉슨 사실 세타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마찬가지로 뭐 R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없고요. 그러니까 실린더리카 코디네이트이 다루기 어려운 거 분명히 맞는데, 또 이렇게 넌슬립 과정 들어가고 또 이제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 환경에서 요 R과 세타 방향으로 속도도 없고 뭐 플로우가 없죠. 라미나 플로우니까. 그리고 그레디언트도 없다는 가정을 넣으면 이 복잡한 알제브라가 또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룰 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몇몇 알제브라예요. 실린더리카 코디네이트에서 알제브라이고, 이거 그냥 제가 미리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도 미적분학 그 캘큘러스 책에 나오는 기본 것들인데 찾아보시고요. 미리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실린더리카 코디네이트에서 속도에 대한 벡터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R 방향, 세타 방향, G 방향으로 각각. 그러니까 얘는 실린더리카 코디네이트에서, 그죠?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주로 했던 레탱귤러 코디네이트에서의 이너 프로덕트 뭐 컬, 스칼라 라플라시안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해놨고, 얘를 증명하는 거는 사실 캘큘러스 책에 다 있어서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너 프로덕트 컬, 그러니까 실린더리코 코디네이트에서 이너 프로덕트와 컬 라플라시안을 어떻게 하는지. 라플라시안도 사실은 스칼라가 있고 벡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정리해놨으니까 알제브라는 참고하시고, 권고 드리지만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캘큘러스 책을 찾아서 한 번은 다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이런 알제브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컨티뉴티 이퀘이션부터 보겠습니다.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얘 매스라고 했죠. 매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서 시작을 한 거고, 이때 요게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에 맞춰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V를 플러그인을 해서 식을 전개를 최종적으로 해보면 해보세요, 직접.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 앞서 본 것처럼 0이 되고 얘도 0이 되죠. G방향으로의 속도는 당연히 있겠고요. G방향으로 플로우가 가니까. 얘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은 통상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 날라가죠. 스테디 스테이트라서. 네, 그러면은 뭐 실린더과 코디네이시라고 해도 두려워할 게 없죠. 너무 단순해지죠, 식이. 결국은 남는 게 UG 오버 DUG 오버 DG, 얘가 0. 요것만 남아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UG를 G로 데리베이션을 시키면 미분을 시키면 0이라는 뜻은 요게 G가 아니라 다른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라는 뜻이죠. 그 얘기인즉슨 얘는 우리 하겐파조의 플로우니까 세터 아니고 R이겠죠. 네.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있으면 R 방향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는, 그러니까 속도 프로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얻었었죠. 네. 세타 방향은 아니에요, 그죠? 세타 방향은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요 3차원 공간 안에서는 약간 이렇게 총알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속도 프로파일이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표현하기가 약간 지금 표면상에서 표현하기가 약간 애매한데 약간 총알의 머리 모양처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 가운데 R 세타 G, 세타 방향으로 바뀌는 게 R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세타 방향으로 바뀌는 게 R 방향으로 바뀌더라. 자, R 방향의 모멘텀을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제가 조금 써놨는데 R 방향의 모멘텀이라는 거는 나비알-스톡스 이퀘이션에서 우리 그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로 구했을 때, 그러니까 나비알-스톡스 이퀘이션에 우리가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를 쓸 때는 이제 X 모멘텀, Y 모멘텀, G 모멘텀 이렇게 나눴고, 근데 얘가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이 되면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그 V 파트, 그러니까 나비알-스톡스 이퀘이션에서 모멘텀 파트의 V를 넣고, V는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에서의 V 벡터를 넣는 거죠. 넣고 쭉 풀면은 이렇게 돼요. 알방향만 따로 보면. 네, 이거 제가 조금 길어서 써놨는데, 이거는 아까 요 벡터 알제브라를 그대로 전개하시면은 그대로 구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추가로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가 쭉 요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네, 나머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지울 수 있는 부분들 지울 수 있어요. 뭐 요런 거 지울 수 있고, UR 속도 없고, 얘도 없고, 방금 전에 이제 매스 밸런스 그 컨티뉴티 이퀘이션에서 얘도 0이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요 스테이트 유 세타 UR 없고, 세타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없고, 이거를 앞서서 우리가 세웠던 가정들을 쭉 다 정리를 하면은 0으로 이제 칠 수 있는 거 다 치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남는 게 밑에 정리를 해볼게요. 좌변은 뭐 다 빵이 되고, 우변은 요거, 그러니까 노멀에 대한 거, 노멀 포스에 대한 거 남고, 맨 마지막에 이제 바디 포스에 대한 것만 이렇게 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1과 2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프레셔를 다룰 때 앞서서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프레셔죠. 네, 죄송합니다. 프레셔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 스태틱과 다이나믹 프레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죠? 프레셔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토탈 프레셔, 그래서 스태틱과 다이나믹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요렇게 나눠서 기술을 하게 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플루이드 플로우가 갖는 어떤 그 물리적인 함의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가 배웠었어요. 기억이 나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실 스태틱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속도와 관련된 게 전부 0으로 나왔어요. 그죠? 속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V가 제로일 때, 그러니까 스태틱 플루이드일 때 얻어낼 수 있는 프레셔를 따로 뽑은 다음에 토탈 프레셔에 대한 거를 빼버리면 우리가 다이나믹 그 파트만 따로 떼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배웠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조금 더 볼게요. 다이나믹 프레셔를 도입을 하면 기술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 좀 더 간단해질 수 있다. 더불어서 그 물리적 함의도 더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비알 스톡스 이퀘이션을 다 드라이빙을 하면 프레셔
그러면 여기에서의 프레셔는 토탈 프레셔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틱하고 다이나믹 프레셔를 합한. 그래서 뭐 얘를 스태틱 그냥 PS로 쓰기도 하고 다이나믹은 G로 보통 씁니다. 근데 이때 스태틱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인 거죠. 예. 그러면은 뭐 위에 나비아이 스톡스 이퀘이션은 사실 뭐 스태틱하고 다이나믹이 같이 포함이 된 거니까 이때 다 속도가 0인 걸로 플러그인을 해서 식을 얻어내면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얘는 스태틱과 다이나믹을 다 포함하고 있고 얘는 스태틱만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1에서 2를 빼면은 다이나믹 텀만 고려가 된 모멘텀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빼고 로우로 묶고 그러면 이때 P가 다이나믹만 되니까 G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은 거는 다이나믹 프레셔만 고려한 거죠. 예, 다이나믹 P만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이나믹 프레셔만 고려를 할 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바디 포스에 대한 텀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퀘이션에서 그냥 이 두 이퀘이션을 1번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기한 1번과 그 다음에 1에서 2를 뺀 요 식을 비교를 해봤을 때 바디 포스 텀이 날아간다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앞선 페이지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결국 요 이퀘이션은 결국은 요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이나믹 프레셔만 고려가 된.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레셔만 고려가 되면은 기술도 간단해지고 플로우 자체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결국은 이펙티브하게 포스가 유체에 작용을 했을 때 그 이펙티브 포스가 어떤 유체의 이펙티브 모션을 파생을 하는지 이 다이나믹 프레셔만 가지고 기술을 하게 되면 기술도 간단해질 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 함유도 더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 프레셔와 스태틱 프레셔를 나눠서 쓰는 거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우리가 논의 중심으로 되돌아오면 우리가 논의하고 있었던 거는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를 이제 실제 유체관, 특히 캐필라리 포스, 캐필라리 관들을 뭐 열을 가해서 늘려가지고 만든 마이크로 플루이딕 관에서는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를 쓰는 게 맞고, 그 경우에 사실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 벡터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알제브라들이, 그게 이너 프로덕트, 컬, 스칼라 라플라시안, 벡터 라플라시안들이 보다 그 레ಕ್탱귤러 코디네이트보다 복잡해지지만 알제브라들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라는 특수한 환경, 그러니까 뭐 라미나 플로우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라는 그 특수한 환경에 대입을 해서 바운더리 컨디션들을 다 넣어버리면 식이 굉장히 비교적 간단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 어널리틱하게 간단하게만 풀어도 마이크로 플루이딕 실린드리칼 관으로 구성이 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플루이드가 파생이 되는 거를 정량적으로 잘 기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참고를 해서 한번 봅시다. 코디네이 실린더리컬 코디네이시면 이 방향은 이 방향은 R이죠. 요 방향이 G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프레셔가 크고 여기가 프레셔가 작아서 플로우가 생기고, 이때 프레셔는 G와 R의 함수고 다이나믹 프레셔만 고려를 해주면 G만 고려를 하면 되겠죠. 다이나믹 프레셔만 고려를 해주면. 왜요?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다이나믹 프레셔만 고려를 해줬을 때 얘가 0이죠. 그렇단 얘기는, 그러니까 R 방향으로 그레디에이션을 시켰는데 다이나믹 프레셔가 빵이다. 그러면 얘는 R의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이나믹 프레셔는 G만의 함수. 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플루가 생기겠죠. 플루가 갈 텐데, 이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이렇게 그래비티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비티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이나믹 프레셔 관점에서 보면 앞서 봤던 것처럼 원래 토탈 프레셔로 기술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다이나믹 프레셔로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앞서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얘가 다이나믹 프레셔 관점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틱 프레셔를 뺀 다이나믹 프레셔, 즉 유체 모션을 파생하는 프레셔, 유체 모션을 유발하는 포스 텀인 프레셔가 다이나믹 텀만 고려를 해줄 때는 그래비티에 대한 텀을 고려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펙티브하게 그레디언트가 존재를 하기에 사실 이 위치와 이 위치에서의 그래비티가 유발하는 바디 포스의 정도 당연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다이나믹 프레셔만 고려를 해주게 되면 이 텀이 날아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플루이드도 이렇게 그냥 세워져 있는 걸로 심플리파이해서 기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래비티 텀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R 방향의 모멘텀 기술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다이나믹 프레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R 방향에 대해서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그러면 요 G 방향에 대한 거죠. 그래서 G 방향의 컴포넌트도 제가 미리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쭉 전개를 해놨고, 이거 직접 해보세요. 손으로. 제가 써놨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직접 해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첫 번째 역시 이것도 요렇게 스테이트라서 날아가고 R 방향의 라미나 플로우라서 탁탁 날아가고 그죠? 매스 밸런스 컨티니티에서 이퀘이션에서 봤던 것처럼 DUG 오버 DG 빵이라고 했죠. 날아가고 얘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고 얘 요런 폼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타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는 이미 없다고 우리가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는 세타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는 없다. 왜? 라미나 플로우니까. 이것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고. 네. 그러니까 남는 텀이 이제 이것도 별로 없어지죠. 쭉 보니까.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요 그레디언트 그래 자꾸 제가 말을 그래비티에 대한 거랑 그 토탈 프레셔에 대한 거를 짬뽕을 시켜서 우리가 다이나믹 프레셔 파트만 따로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다 플러그인을 하고 지울 거 다 지우고 했을 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제가 써볼게요. 자, 좌변은 다 날아가니까 빵이 될 거고 우변에 남아있는 거는 다이나믹 프레셔에 대한 텀, 그죠? 그리고 아이고 제가 와이파이를 끄고 해야 되는데 예, 요 텀만 남겠네요. 그죠? 자, 예. 그러면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약간 그 미적분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이거 어널리틱하게 푸는 게 쉽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 G, R 미분 이렇게 그러니까 R과 G로 미분을 동시에 해야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가? 네.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죠. 근데 얘를 자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를 다시 밑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R 텀 이렇게 있고 오른쪽은 R로 지금 미분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R로 왼쪽은 G로 미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이꼴이 되려면 얘가 상수여야 돼요, 사실. 그죠?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얘를 R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을 시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를 얻을 수 있겠죠. G 방향으로 플로우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UG는 1 over mu.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나비엘-스톡스 이퀘이션이랑 풀었던 거의 유사한 프로세스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테그레이션을 하면은 여기 이제 R 텀이 오는 게 중요한데 보면은 여기 R 여기 R 있죠. 그래서 얘를 인테그레이션을 두 번 탕탕 들어가면 R 스퀘어 오버 4가 되고 여기에 C1 ln 내추럴 로그의 R 플러스 C2 이렇게 되죠. 근데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들어가죠. 뭐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 벽에서는 벽 월 넌슬립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G 방향으로의 플로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넣고 식을 다시 전개를 하면 R이 빅 R, 그러니까 벽에서 속도는 빵, 얘 컨스턴트 취급을 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빅 R로 쓰는 게 좋겠죠. 벽이니까 내추럴 로그의 빅 R 플러스 C2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바운더리 컨디션 R이 0일 때 얘는 플루가 가는 그 우리 총알의 헤드 쉐입일 때 거기서의 중심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속도 UG 어떻게 될까요? 코어에서 얘를 R을 0으로 누르니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 BC를 여기에 넣고 약간 색을 다르게 썼어요. 구별하실 수 있죠. 여기 R0의 빵이니까 여기 오른쪽 사이드에서 첫 번째 텀은 빵이 되고 C1의 내추럴 로그의 R이 0 C2인데 내추럴 로그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추럴 로그가 이렇게 있고 R이 있대 여기 ln R이 있을 때 경향이 어떻게 되죠? 보통 내추럴 로그 이퀘이션은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R이 0으로 가면 내추럴 로그의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체에서 여기 내추럴 로그 파트가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면 예를 들어서 C1이 존재하는 값이라면은 이게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된다는 건데 속도에서 마이너스 인피니티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게 성립을 하려면 얘가 반드시 0이어야 돼요. 네. 자, C1이 여기서 바로 나와버리니까 얘를 여기다 넣으면 C2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C2는
공간이 살짝 타이트하게 딱 되겠네요. 이렇게. 요게 C2, 그죠? 그러니까 C1, C2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구한 C1을 여기다 놓고 구한 C2를 여기다 넣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UG를 최종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파이널라이제이션을 말 그대로 하면 예. 정리를 할게요. 따라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써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속도 프로파일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죠.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식으로서 우리가 봐왔던 하겐 파조의 플로우를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딱 정량화를 심플리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G 방향으로의 프레셔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이거 마이너스이고 얘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UG 최종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 요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 스퀘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겐 파조의 플로우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그 파라볼릭한 속도의 프로파일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서 구한 거를 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린드리컬 관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코디네이시 여기 R 여기 G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처럼 속도 하겐 파즈 플루이드 넌슬립일 때 이렇게 이게 완전히 시메트릭 해야 되는데 거의 얼추 시메트릭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R 병이고 여기 벽이 빅 R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파라볼릭한 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요 말 그대로 이렇게 파라볼릭한 프로파일을 갖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노트 정리를 위해서 이 페이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앞서 구했던 식을 정리를 해보면 UG는 1/, 그래서 요 스퀘어 턴 때문인 거죠. 코어에서 UG는 맥스가 되죠. 그죠? 코어에서. 그러니까 코어에서의 속도도 우리가 어널리틱하게 잘 정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식이 알려주는 거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크면 클수록 더 잘 가겠죠, 유체가. 네. 그리고 이 비율이 파라볼릭 프로파일을 더 잘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UG 오버 UG 맥스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파라볼릭 프로파일이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딱딱 잘 떨어져요, 그죠? 네, 잘 떨어집니다. 딱딱딱. 그러니까 이 나비에르 스톡스 이퀘이션이 굉장히 좋은 어떤 식이라는 게 법칙이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 나비에르 스톡스 이퀘이션 자체는 편미분식이라서 어렵지만 특히 실린드리컬 코디네이션에서는 완전 편미분식이지만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 적용되는 바운더리 컨디션 등등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심플하게 어널리틱하게 다 풀리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건 뭐 수학이 아니라 산수죠, 산수. 산수만 하더라도 우리가 유체가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서 대단히 아름다운 이퀘이션입니다. 우리가 그 모멘텀 밸런스 파트 2에서 나비에르 스톡스 이퀘이션으로 푼 다음에 걔를 컨트롤 볼륨을 잡고 밸런스를 세워서 똑같은 결론에 다다랐잖아요. 우리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분이 이제 이 플루이드 현상을 다 밝혀낸 하겐과 파조 이분들이시고요. 참고 삼아서 그냥 보시라고 제가 넣어둔 거고. 그러면은 실린더리카 코디네이트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밸런스 기반에서 이 플로우를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물론 우리는 물론 이제 다 알고는 있지만 요거는 넌슬립을 얘기하는 거고 관질은 뭐 벽 우리 빅 R로 표현했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 마이크로 플루이드 관에서 플로우가 이렇게 갈 거라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파라볼릭 프로파일을 갖습니다. 요거 요 링을 제가 넣어놓은 거는 얘가 실린더리컬 관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넣었던 거고요. 이 파라볼릭 파라볼릭 프로파일은 이걸로 정량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얘의 바운더리를 잡고 컨트롤 볼륨을 잡아서 밸런스를 한번 봅시다. 지금 단면이 이렇게 이제 있을 건데 요거를 이 단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면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원을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이고 여기 R이죠. 요 길이가 R. 그러면 DR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DR.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DR로 설정된 요 볼륨을 우리가 낼 수 있죠. 그럼 요 면적은 요 빗금친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2πr dr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요거를 여기 대입을 한 다음에 풀면 R과 R 플러스 DR 사이에 통과하는 시간당 유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기에 밸런스 세울 때부터 다뤘던 Q 값을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R이 0일 때부터 벽까지 UG를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을 시키면 이게 이제 R과 R 플러스 DR 사이에 통과하는 시간당 유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얘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단면적, 면적 보통 이제 S로 하니까 S 2파이 R dr, 그러니까 얘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파이 R 스퀘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면을 통과하는 에버리지 벨로시티는 AV 이렇게 쓸게요. 에버리지 벨로시티. 근데 얘 우리가 파이 R 스퀘어로 구했죠. 그리고 그럼 Q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dr이라고 했는데 UG 우리 구했죠. UG 뭐였어요? 1 오버, 공간을 조금 넓게 쓸게요. 요거를 넣고 마저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UG max의 비율이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녀석은 또 딱 간단하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호에서, 즉 맥스의 속도에 파이 R 스퀘어 오버 2.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플러그인을 해서 구하면 맥스 오버 2, 되게 간단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버리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이제 해야 되냐면 이제 벨로시티 구했고요. 그 예전에
어느 페이지 잠깐만요. 제가 백을 해서 우리가 일전에 밸런스를 세워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속도 이제 했으니까 이 컨트롤 볼륨의 이제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모멘텀 익스체인지를 통한 시어 포스, 그러니까 시어 포스가 들어가면 또 비스코스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죠. 요거를 할 차례예요. 그래서 요거 다음 스텝으로 이제 시어 포스 그리고 비스코스티 디스크립션을 해볼게요. 자, 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실린더 관이었죠. 그리고 코디네이시 R이고 여기 가는 방향이 G. 그럼 벽이 약간 뭐 이렇게 해서 뭐 R, 그죠? R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실린더 관 안에서 그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모멘텀 익스체인지로 파생이 되는 시어 포스니까 항상 면의 방향은 아웃워드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덜 입체적이긴 해도 이 면의 아웃워드는 당연히 R 방향이 되겠고요. 그러면 타우를 고르를 할 때 R 방향의 면에 작용하는 G 방향의 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자, UG는 여기 또 쓸게요. 그냥 UG 우리가 앞에서 뭐 컨스턴트에 R 스퀘어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실린더과 코디네이트에서 얘를 R로 미분을 하면 1 오버 4뮤 2R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랬을 때 얘를 최종적으로 전개를 하면 결론적으로 RG는 1 오버 2에 R 이렇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제 파생이 되는 타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디스커션을 했던 것처럼 얘는 0보다 작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다는 거는 그 플로우가 가는 진행 방향 G 이쪽이 이제 G 플러스라 하면 이거에 반해서 포스가 생긴다는 거죠. 네. 쉬워. 그래서 그게 이제 비스코스티로 작용을 하는 거고 이런 물리적 함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얻었던 걸 바탕으로 그래피컬 디스크립션을 해보면 자, 이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도너츠 모양으로 그림이 썩 나이스하진 않지만 뭐 해서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랬을 때 이거 너무 뚱뚱하게 잡긴 했지만 요게 DR.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죠. 프레셔는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이쪽 있고 이쪽에 있고 이런 시츄에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뭐 여기 이제 모멘텀 익스체인지가 이렇게 바운더리에서 생기죠. 요게 이게 뭐였어요? 타오. 그러면 밸런스를 세울 수 있는 거죠. 밸런스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이제 그 매스 밸런스, 그러니까 컨티뉴티 기반의 밸런스 그리고 모멘텀 밸런스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매스 밸런스 컨티뉴티 이퀘이션 기반한 그러니까 G 그 다음에 G 플러스 델타 G DG DG라기보다는 델타가 더 맞겠네요. 자 그러면 통과 이 면 이거는 2파이 dr일 거고, 그러니까 매스 그러니까 포인트 매스를 따질 때 여기에 이제 로우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Q 결론은 이제 Q G에서의 Q 그 다음에 G 플러스 델타 G에서의 Q 이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거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밸런스라는 거는 빼기 이렇게 이게 0. DG를 양변으로 나눈 다음에 델타 G를 양변으로 나눈 다음에 델타 G를 무한히 작게 보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미분폼으로 얻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도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요 텀을 두고 보면 R, G는 서로 독립적이다. 그래서 이게 이 이퀘이션이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이거는 우리 유체역학 처음 할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그 레이드 오브 디포메이션이 중요한데 그게 수직 방향으로 있는 거죠. 이 속도. 그러니까 모션이 파생이 돼서 예를 들어서 모션이 현재 G 방향으로 파생이 됐으면 당연히 UG가 생길 건데 UG는 모션이 일어나는 G 방향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생긴다고 그랬죠. 왜? 비스코스티 혹은 어떤 슈어 포스 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지금 모멘텀 익스체인지에 의한 여기 이제 포스 요걸로 관찰이 된 거고, 이거 항상 고려할 때 우리가 비스코스티를 고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UG는 R 방향으로만 그레디언트가 있지 G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우리가 계속 유체의 특성을 기술할 때 배웠던 유체 고유의 성질이 계속 반복돼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자, 매스 밸런스 했고, 이번에 매스 밸런스 했으니까 당연히 모멘텀 밸런스 해야겠죠. 네. 모멘텀 밸런스니까 앞서서 구했던 로 2파이 dr UG에 여기다가 다시 그냥 속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UG를 곱해주는 겁니다. G에서 근데 이게 포스니까 여기에 추가로 어떤 걸 고려를 해줘야 되냐면 자, 그러니까 실린더 관리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중심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타우 RG가 있으면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타우 RG 있을 거고요, 그죠? 여기 프레셔 이렇게 있고 포스니까 뭐 그래비티도 있겠죠, 그죠? K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컨트롤러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모멘텀 플럭스에 대한 게 이제 면을 타고 들어가는 G 방향의 면을 타고 들어가는 모멘텀 플럭스의 밸런스를 위해 했다면 여기에 이제 프레셔 텀에 대한 거 플러스 P에다가 2파이 R dr 하면은 포스가 되는 거죠. P 곱하기 면이니까 타우 이제 하면 되죠. 타우 이때 코디네이션 R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r에다가 dg에 로우 하면은 매스가 되고 여기에 그래비티 이게 다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밸런스. 그래서 얘를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했게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2파이 R은 G의 이제 종속 변수가 아니니까 앞에 상수를 뺄 수가 있고 로우도 앞으로 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이렇게 나가고 G에 대해서 R 컨스턴트로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고 그죠? 마찬가지. 그래서 날아갈 수가 있죠, 결국은. 그래서 2파이 R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UG 스퀘어고 UG 스퀘어를 할 때 앞서서 봤던 것처럼 매스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얘 빵이죠.
그러면은 얘를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요 식이에요. 이렇게. 근데 매우 친절하게도 벌써 이제 요게 다이나믹 프레셔 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러면은 얘까지 다 하고 나면 식이 굉장히 간명해지고,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다시 쓰면 타우 우리 앞에서 이제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요거를 R로 미분을 해서 하면은 뮤 오버 R에 우리가 익숙한 폼으로 정리가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다 온 겁니다. 얘를 이제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프레셔 그레디언트, 즉 플로우의 모션이 파생이 되는 G 방향으로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U over R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R 방향으로 우리가 앞서서 물리적 의미를 얘기할 때 R 방향으로만 UG의 그레디언트가 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우리 이미 UG가 뭔지 구했어요. 그죠? UG max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파라볼릭 특성을 나타내주는 네, 이렇게. 그러면 얘를 R로 미분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죠. 요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를 쓰면 이렇게 되죠.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냥 R 곱하는 거니까. G에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우리 이렇게 되려면은 에버리지죠. 에버리지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요거를 다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넣고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R 대신에 R이 여기 레디우스니까 이거를 그냥 D 지름으로 표현을 반지름이 아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나믹 프레셔가 지금 감소에 대한 거를 우리가 기술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저희한테 주는 정보는 우리가 봤었던 하겐 파절 플로우에 대한 정보 그대로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계속 했던 것처럼 여기 왼쪽이 프레셔가 크고 오른쪽이 프레셔가 작으니까 이제 이런 플로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프레셔 감소에 대한 게 뮤가 크면 클수록 크다. 뭐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크면 클수록 G 방향의 플로우의 모션에 해당되는 속도도 커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채널의 그 위스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레셔 그레디언트의 정도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우의 모션이 플로우 모션을 유발하기 위한 프레셔 그레디언트 즉 포스 차이가 적다는 뜻이죠. 그 얘기인즉슨 반대로 얘기하면은 플로우가 덜 흘러간다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면 프레셔의 지름이 즉 프레셔가 아니라 관의 지름이 작아지면 작아진다는 거는 전체 플루이드의 그 플루이드 관과 맞닿고 있는 그 면이 차지하는 게 전체 볼륨 대비해서 플루이드의 볼륨 대비해서 점점 커진다는 거고 그러면 플루이드 관 표면에서 파생이 되는 마찰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커진다는 뜻이죠. 관의 지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관과 플루이드 사이에서의 계면의 비율이 부피 대비한 그 계면의 비율이 더 커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관과 발음이 좀 세네요. 관과 플루이드의 계면에서 파생되는 프릭션의 비율이 더 커진다. 그리고 이게 플루이드의 플로우를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플로우가 형성될 때 방해하는 요소라서 플루이드가 G 방향으로 모션이 될 때의 속도는 점점 줄고 그래서 마이크로 플루이드 관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 벌크한 관에서 마이크로 플루이드 관 혹은 더 작은 관으로 가면 갈수록 플루이드의 모션이 작아져서 라미나 플루이드의 경향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어떤 프릭션에 대한 로스까지 하겐 파조의 플루이드의 그 파라볼릭한 프로파일을 갖게 되는 즉 넌슬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넌슬립이 일어난다는 것은 벽에서 어떤 마찰, 타워의 텀 혹은 비스코시티의 텀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어떻게 보면은 플루이드의 플로우 관점에서 보면은 로스에 대한 거예요. 벽에서 주로 그 파생이 되는 로스. 그게 이제 마찰에 대한 로스이죠. 그래서
그 프릭션 로스에 대한 고려를 좀 더 깊게 해보면 우리가 그 프릭션 로스를 주로 어디서 다뤘냐면 베르니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기술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베르니 이퀘이션으로 되돌아가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볼게요. 베르니 이퀘이션에서 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베르니 이퀘이션 자,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하고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 G1 이렇게 쓸까요? 얘가 밸런스가 돼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뭐 익숙하시죠. 여기에다가 뭐가 더 와야 돼요? 로스터. 네. 우리가 앞서서 했던 것처럼 요거랑 합쳐지면은 다이나믹 프레셔로 기술이 되더라. 보통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드에서 또 레터럴 채널만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래비티 텀 관여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나믹한 프레셔만 고려를 해주면 돼요. 얘도 G2 오버 아이고 로. 그러면 사실 왼쪽 G1과 G2를 뺐다는 거는 사실 델타 G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셔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G 방향의 프레셔 그레디언트, 이거 G 에버리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죠. 요게 그러니까 사실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 G1 마이너스 G2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 요게 결국은 어떤 그 우리가 앞서서 했던 그 베르니 이퀘이션에서 주로 다뤘던 로스톡 텀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로스톡 텀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면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여기 넣고 보면 프레셔 그레디언트 그리고 이제 속도에 대한 텀은 지금 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사실상 이거를 보는 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G1-G2는 결국은 요거이고, 얘를 오른쪽, 그러니까 거리 G 방향으로, 그러니까 플루이드의 플로우가 간 거리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G1-G2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G1에서 G2를 뺀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분모에 D 스퀘어가 있고, 뭐 거리 그냥 빅 L로 쓸게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뭘까? 요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1-G2 오버 로우가 되는 건데, 그죠? 얘는 로스트웍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죠. 결국은 그죠? 이 베르누 이퀘이션에서 속도에 대한 거는 뭐 이미 G2-G1에서 UG 에버리지로 표현이 되니까 이게 많은 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하겐파조의 로우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정리했던 폼을 이용하는 거예요. 얘가 결국은 물리적으로는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프릭셔널 헤드 로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로스트웍을 G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G1-G2 오버 로우 G가 되죠. 그러면은 32 mu U G 에버리지의 플로우가 가는 거리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식으로부터 어떤 물리적 의미를 유추할 수 있냐면 로스트웍은 비스코시티에 비례한다는 거고 로스트웍은 당연히 이제 그 플루이드의 플로우가 G 방향으로 있을 때 그 G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 당연하겠죠. L에 비례해서 플루이드와 유체관이 맞닿는 면이 비례할 테니까. 그리고 뭐 얘는 이제 각각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채널의 디멘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로스트웍이 커지죠. 왜요? 플루이드 볼륨 대비해서 그 플루이드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플루이드와 관이 맞닿는 인터페이스가 늘어나고 그 비율이 늘어나니까 이 벽하고 그 관의 벽하고 플루이드 사이에서의 마찰에 대한 이펙트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많은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소위 이제 하겐파조의 로우가 프랙셔널 헤드 로스로 불려요. 그러니까 요 법칙이 이 플루이드가 파생되는 유체관에서 마찰에 의한 이펙트가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프릭셔널 헤드 로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마이크로 플루이드 관에서 넌슬립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UAV 그러니까 에버레이지 벨로시티를 Q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얘에다가 A를 곱한 게 Q잖아요. 그리고 A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UAV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 플러그인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프릭션 로스는 프릭셔널 헤드 로스는 약간 숫자 노름 같지만 Q로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얘를 다시 풀어 쓸 수 있거든요. 프릭셔널 헤드 로스를 다시 풀어 쓰면 자, 로스트 오버 G는 먼저 보면은 요거를 다시 재정리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재정리해 볼게요. U average square의 오버의 2G LT 64의 특정 분모. 이렇게 하면 앞서 식하고 똑같은데 이때 요거를 D 오버 뮤로 넣으면 앞선 식하고 똑같아지거든요. 요렇게 약간 변수 정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잘 볼게요. 요러면 요게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자 하는 레이놀즈 넘버가 되고 보통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요게 RE.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채널 길이에 대한 거고 상수고 상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프릭셔널 로스는 요 레이놀즈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레이놀즈 넘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프릭셔널 로스가 커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차원수이고 요거를 통해서 어떤 그 채널 안에서의 플루이드가 갈 때 프릭셔널 로스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차원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이놀즈 넘버가 크다 그러면 프릭셔널 헤드 로스가 작다. 그러니까 프릭션이 적다는 거고 잘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이놀즈 넘버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로스트웍이 커진다. 즉 플루이드가 채널 안에서 잘 못 간다는 뜻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통해서. 자,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큐뮬레이션 되는 텀 면을 타고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숱하게 했던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요거를 자, 요 텀 모멘텀 플럭스에 대한 거
얘 시어 포스에 대한 거죠. 시어 포스에 대한 거. 이거의 비율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니까요? 얘가 그냥 비율로 쓰는 거예요. 라플라시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없어서 어떻게 배웠냐면 모멘텀 플럭스는 플루가 생기게 하는 힘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멘텀 플럭스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게 포스로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면을 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플루이드의 컨트롤 볼륨을 설정을 하면 그 컨트롤 볼륨 표면에 포스를 주고 그 포스가 나갈 때 그 포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플루이드의 모션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이너시아 텀이고 이너시아 포스 텀. 그러니까 플루이드의 모션을 유발하는 이너시아 포스 텀이 된다고요. 그리고 얘는 쉐어에 대하니까 이거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면 비스코스 포스 텀이 되는 거예요. 비스코스 포스 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그레디언트니까 그레디언트의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는 뭐 어떻게 될까요? 1 오버 길이 L. 라플라시아는 마찬가지로 1 오버 L 스퀘어가 되겠죠. 왜? 얘는 이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디멘저널 어널리시스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해서 쓰면 로의 UAV의 1 오버 D의 속도 UAV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밑에 거 뮤의 1 오버 L 스퀘어의 UAV. 지금 위에서랑 똑같이 쓸게요. 길이를 D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정리를 하면 로우 UV D의 분모 뮤 이렇게 돼요. 이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레이놀즈 넘버인데 레이놀즈 넘버의 그럼 물리적 의미는 뭐라는 뜻이에요? 플루이드의 플루가 파생시킬 수 있는 이너시아 포스 대비 이거에 방해하는 비스코스 포스의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놀즈 넘버가 크다는 거는 유체가 더 잘 간다는 이 물리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레이놀즈 넘버가 작다는 거는 이너시아 포스 텀 대비 비스코스 포스 텀이 크다는 거니까 잘 못 흘러간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냥 딱 그 레이놀즈 넘버 수가 딱 주어지게 되면 숫자로 1 혹은 100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가 그냥 얼마나 유체가 잘 흘러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 레이놀즈 넘버가 갖는 대단히 중요한 물리적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레이놀즈 넘버가 10 to the minus 2같이 매우 작을 경우에는 유체가 매우 느리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100% 라미나 플로우가 파생이 됩니다. 근데 레이놀즈 넘버가 20, 100, 만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유체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장애물을 통과할 때 라미나 플로우일 때는 이렇게 장애물을 통과해도 라미나 플로우가 유지가 되지만 속도가 빨라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에디 플로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터뷸런스로 가요. 그러니까 보통
라미나 플로우에서 터뷸런트로 가냐 못 가냐의 기준이 통상 이제 선언적으로 실험을 많이 했을 때 기준이 되는 레이놀즈 넘버가 4 정도입니다. 4 정도. 그래서 얘는 레이놀즈 넘버가 클 때, 얘는 레이놀즈 넘버가 작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놀즈 넘버 수만 딱 주어지게 되면 이게 단위 없이 그냥 딱 수로 주어지는 거는 왜요? 무차원수인데 무차원수인 이유는 뭐예요? 그냥 포스 대비 포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터뷸런트로 갈지 라미나로 갈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플로우의 모션을 숫자만 가지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대부분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는 레이놀즈 넘버가 대단히 작습니다. 실제로 대단히 작아요. 그래서 보통 사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다루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의 레이놀즈 넘버는 보통 1이 잘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라미나 플로우로 가정을 해서 스터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의 한계로 작용을 하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차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이렇게 쭉 오면서 사실 어쩌면은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이 이 페이지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 그리고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에서 이너시아 포스 텀, 즉 모멘텀 플럭스에 기반해서 플루이드의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플루이드의 컨트롤 볼륨의 표면을 타고 들어가고 나가는 모멘텀 플럭스 타고 들어가고 나가는 모멘텀 플럭스의 차이가 있다는 건 포스가 있다는 거죠. 그 포스는 다름 아니라 플루이드의 플로우를 일으키는, 플루이드의 플로우의 모션을 유발하는 이너시아 포스 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사이드에 노멀 포스랑 슈어 포스가 있으면, 슈어가 이 플루이드의 모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비스코스 포스죠. 이 비율이 레이놀즈 넘버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걸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이게 단순히 텍스트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이거가 함의하고 있는 물리적 의미를 마음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예.